일단 저는요, 이 아파트를 보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데 언젠가는 갈아타기는 해야 되는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값들이 좀 올랐다 보니까 나 좀 애매하게 갈아타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르진 않은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서울인데? 안 올랐다. 어디 있는 아파트인지 많이 궁금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남들보다 조금 빠른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지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뒤처지는 기분으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다 21년 이직을 하게 되면서 새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고 생각보다 너무 비싼 서울 전셋값에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과 조급함이 들었어요.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사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차피 실거주할 거니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금방 회복할 테니 괜찮을 거야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덜컥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됐고 아이고. 당시 실입주를 위하여 사용한 1억 2천 원의 추가 부대 비용과 무리한 대출금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유. 거기에 함께 살던 동생까지 돈익하게 되니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의 권유로 친구 집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했고 가지고 있던 서대문 집은 서대문이네요. 대출을 갚았구나. 네, 전세로 전환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했다가 이제 그 집에 전세를 주고 이제 친구 집에 월세로 그쵸? 거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락장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고 여전히 제가 산 가격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니 하루하루 한숨만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세입자는 만기 전인 8월 퇴거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서 지금이라도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과 쏟아지는 규제 속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좋은 곳에 대한 불확실성, 다시 전세입자를 받았을 경우 생기는 기회비용들까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내 집 마련을 해서 노후에 저와 부모님의 소소한 행복을 바랄 뿐인데 현실은 참 녹록지가 않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가계부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은 지금 가격이 한 7억 3천 정도 되시는 상황이고 주식이 이제 2,500, 우리사주가 이제 2,400, 그리고 청약, 연금 8,900, 그러니까 적금이 3억 3천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적금을 엄청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30대 중반이신데 네. 적금이 3억 3천이라는 게 혼자인데 미혼인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서울에 내 집 마련도 야무지네요.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전세보증금이 4억 8천, 이게 지금 7억 3천인 집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4억 8천으로 이제 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빼면은 7억 1천이라는 금액이 이제 순자산으로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월에 570 정도, 성과급 1,800 정도를 합해보면은 월 소득이 720 정도. 아마 이제 대기업이나 소득이 높은 기업을 다니시는 것 같고요. 생활비는 58만원, 월세 50만원. 보험료 15만원, 교통비가 8만원, 그러니까 월에 13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월 소득 720에 생활비 130을 빼면은 월 저축이 거의 580 정도, 거의 6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생활비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지출이 58만원으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한번 통화해보면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르지 않는 아파트, 손해를 보더라도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파는 게 좋을까요? 혹은 세입자 퇴거에 맞춰서 다시 전세를 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파트를 어떻게 할지가 가장 고민이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고민이 이제 고점에 산 서울 아파트를 매도할까 말까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1년도에 매수를 하셨나요? 21년 10월쯤 제일 고점일 때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21년 10월쯤에 매수를 하셨고 혹시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7억 3천 정도에 매수했었습니다. 7억 3천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거래되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는 1층이긴 하고 네. 1층이 아닌 다른 물건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7억 8천에 거래된 게 한 두세 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직 찍히지는 않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부동산에 한번 여쭤봤더니 고층에 9억
1,000 정도의 거래가 된 게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러셨구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이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를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게 있으셨어요? 돌이켜보면 약간 무지성으로 했던 것 같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실 회사 이직하면서 회사 주변에 전셋집을 좀 고르다가 지역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기존 가격으로 비슷한 컨디션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뭔가 어버버하면서 그냥 사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살 수 있는 가격대 아파트가 사실 제가 매수한 아파트 이외에는 노원, 도봉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제가 회사를 다닐 자신은 도저히 없었고 또 저는 사실 3호선이 조금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냥 사실 이 물건 하나만 보고 딱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네, 사고 나서 지금 26년이니까 5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5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유를 하셨어요? 그 많은 금액과 많은 이자들을 내면서 굉장히 큰 공부를 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뭔가 좀 성급하게 조급하게 결정을 한 것이 많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까 하는 염려도 조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내가 산 아파트가 가격이 왜 다른 아파트보다 안 오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일단은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주변에 다른 아파트가 뭔가 움직임이 있더라도 실 반영이 조금 안 되는 것가 제일 큰 것 같기는 하고요. 아, 세대수 부분이 제일 큰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요, 이 아파트를 보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데 언젠가는 갈아타기는 해야 되는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아파트가 지금 서대문구 안에 있고 3호선 역세권이에요. 그죠? 근데 언덕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가 적죠. 세대수가 적은 거 대비 주변에 아파트가 또 있긴 있어요. 얘 혼자 있진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3호선 생활권에다가 뭐 맞은편에 초등학교도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내려오면 공원도 갈 수 있고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게 아예 없는 단지는 아니에요. 그죠? 이 아파트가 실제로 여기에서 광화문 접근성이나 아니면 시청이나 을지로 접근성도 괜찮고 3호선 한번 타면은 신사나 압구정이나 이런 데로 바로 꽂히기 때문에 여기 이 아파트가 입지가 나쁜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레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돌아보니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거래도 잘 안 되고 다른 아파트가 시세가 반영이 될 때 내 아파트는 좀 느리게 반영이 된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단지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단지를 내가 굳이 팔고 더 좋은 데로 갈아탈 때에만 매도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가 저도 전화해봤어요. 부동산에다가. 그레이님 아파트가 얼마에 팔리는지. 네, 그래서 사장님이 똑같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9억 3천에 나와 있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는 7억 후반대에 통상 거래가 됐고 그런데 저한테 9억 정도에 내놔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이게 조금 지금 시장이 사실은 매물이 없어가지고 그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그 9억대나 8억대나 이런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놓으면은 조금 그래도 거래가 되는 시장이기는 하거든요, 그랬니? 네, 그래서 이 단지를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8억에서 9억 사이로 매도를 해서 다시 무주택으로 내려가서 LTV 40% 받아가지고 규제 지역에 막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한 12억 정도는 나오실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12억에 지금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서대문, 동대문, 강서구 이런 데에 있는 구축들이거든요. 관악구 구축. 이걸 팔고 10억짜리를 가자니 좀 아까운 거죠. 내가 갈아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레이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내가 서대문에서 마포구 정도는 올라가고 싶거든요. 내가 서대문에서 동작구를 가든지 아니면 서대문에서 성동구를 가든지 마포구를 넘어가든지 광진구를 가든지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보다 그래도 더 좋은 지역으로 올라가야만 갈아타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서울 집값들이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값들이 좀 올랐다 보니까 이 부분 안에서 나 좀 애매하게 갈아타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 아파트를 보유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반드시 팔아야 되는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보유한다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계속. 내가 더 좋은 아파트를 갈아타기 위한 노력들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세대수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단지로 갈아타되 지금 당장은 매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이유는 매도해서 갈아탈 만한 단지가 내가 원하는 상급지로의 점핑은 안 되다 보니까 애매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솔루션의 이제 전체 요약을 하자면 지금 현금이 3억 3천 있으시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이런 거 좀 해보셨더라고요. 그 사연 보니까. 해외 주식이나 좀 이런 것들로 좀 이 종잣돈을 좀 불려 나가시고 종잣돈 보유액을 좀 키우시면 나중에 지금 서대문에 있는 이 단지도 지금보다 더 수익이 나면 그 종잣돈 불린 거랑 이 단지 판 거랑 합쳐서 더 좋은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더 그레이님의 자산을 좀 더 잘 불려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10억에서 12억 내외 그 주택이 유의미한 급지이동은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도 좀 고민이 되기는 한 부분인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만약에 전세를 이제 한 번 더 돌렸을 때 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 로 인해서 혹시 이제 이 아파트를 4년 뒤에 제가 팔게 된다고 하면 네. 그 4년의 기간이 어쨌든 또 한 번 이제 제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걸로 묶여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 또 기회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팔아요, 지금. 그래서 돈이 나오잖아요. 지금 전세가 얼마에 껴있죠? 4억 8천에. 네, 그럼 4억 8천에 껴있고,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은 이자나 이런 게 전혀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집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해서 내가 보유하는데 리스크는 없는 거죠. 그냥 전세 운영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런 기회비용은 없는 거죠, 지금. 네네.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그 집이 2억이 이제 올랐어요. 그 집이. 그래서 내가 7억 3천에 샀는데 9억 3천에 내가 팔아요. 2억이 오른 상태에서 4년 보유하고 2억 오른 상태에서 팔아요. 9억 3천으로. 내가 그때에 준비되어 있는 종잣돈이 없으면 어쨌든 내가 가고자 하는 갈아타기 지역으로 못 가는 거는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레이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나중 갈아타기 해서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현금을 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은 내가 전세를 레버리지해서 껴놓고 지금 이제 놔뒀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자체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네. 그래서 4억 8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갱신 청구권 해가지고 5% 인상하면은 한 2,400만 원 인상되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서울시장이 전세가 진짜 없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서울의 이렇게 전세시장에 전세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갱신권을 안 하고, 세입자랑 신규 계약을 해서, 전세를 여기서 1억을 더 올려받아요. 만약에, 신규 계약을 해서. 그럼 그렇게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집을 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자산을 삼으로 인해서 또 1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굴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부동산 자산을 굴리시고 현금 자산은 현금 자산대로 굴리셔서 그 부동산 자산 굴리는 것과 현금 자산 굴리는 거를 합쳐서 나중에 그레이님이 원하는 진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수 있는 여력을 잘 닦아 나가시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의 기회비용 때문에 당장에 팔아서 만약에 11억에서 12억대로 옮겨갔어요. 만약에 아파트 갈아타기를 했어요. 그것 또한 사실은 굴러갈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아파트가 얼마 오를지 모르고 또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기회비용만큼 더 오를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갈아타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일단 네. 말씀 주신 그 고견들은 이제 너무 잘 이해를 했고 그거 이외에 만약에 선택지가 있다고 하면 아파트가 아니고 지금 현 주택을 팔고 나서 그 제가 가진 현금이랑 합쳐서 뭐 재개발 물건을 산다거나 이런 방향성은 어떨까요? 재개발도 사실은 그레이님 그 하나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재개발을 잘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재개발도 나중에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이제 어쨌든 아파트가 될 빌라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업성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재개발이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장기 보유를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레이님 성격상, 그러니까 다 나한테 맞는 투자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이거를 오래 보유하더라도 나는 여기가 너무 투자처로 좋아서 매수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재개발 투자를 하는 사람이랑, 나는 단타로 2년, 3년 안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걸로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보유를 해서 새 아파트가 나올 때까지를 기다릴 수 있는 체력 자체가 되게 달라져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우리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은, 또 그게 이제 그레이님도 많이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또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접근할 때 내가 그냥 10년은 여기에다가 돈을 묵혀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레이님의 성향에 맞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지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레이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레이님 되게 똑똑하신 분 같거든요. 이해도 되게 빠르시고 제가 이렇게 통화해봤을 때.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21년의 고점의 아파트를 사시고 나서 내가 그 다음 갈아타기를 더 잘하기 위한 이해도를 높이거나 여기에서 내가 좀 더 알아보는 노력들은 많이 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부동산을 다시 또 선택하려고 하니까 괜히 내가 또 그 21년에 선택했던 것처럼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반. 또 더 오를 만한 아파트의 투자법이 또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갈망 반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되게 이해도도 빠르시고 이제 이런 분이시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선택한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내가 한 선택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 아파트였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스스로 근거를 가지시고 행동하시면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선택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싱글이신데 돈도 진짜 잘 모으세요. 너무 대단하세요. 또 이렇게 또 칭찬에 또 이렇게 또 긍정을 잘 못하시는 편이시군요. 네, 그래서 약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큰 사치 안 부리고 절약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결승선이 자꾸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조급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월급쟁이들이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좀 저도 너무 공감이 가요. 근데 그레이님이 가지신 그 부동산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오를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레이님 입장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갈아타기가 지금 되냐라는 걸 봤었을 때 오히려 현금을 좀 더 한 2년 정도 더 예를 들어 3억을 굴리신다라고 하면 연평균 수익률 10% 투자처에만 투자하셔도 복리로 굴러가니까 거기서 한 6천, 7천 이상 저는 불어날 것 같거든요. 종잣돈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현금을 더 확보하시고 이 아파트의 시세 상승 분이랑 합쳐서 갈아타기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때 만약에 서울이 온통 다 올라서 갈아타기 할 단지가 없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게 걱정이죠. 온통 다 비싸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잘 보유해 나가시고 진짜 이게 맞아요. 잘 보유해 나가시고 현금 자산을 잘 쟁여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은 항상 매 상승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왜냐면 21년에 딱 사시고 나서 하락장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떨어질지 진짜 모르셨죠. 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종잣돈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은 갈아타기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체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나는 어쨌든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아타는 방향으로 가긴 가야 돼. 이건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을
이제부터라도 좀 다녀보세요. 제가 아까 관악구나 강서구나 동대문 라인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들도 하나씩 따져보시고 근데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꽤 우리 아파트 입지보다 괜찮네? 그럼 갈아타는 거고 내가 만약에 여기 이 정도 입지는 그냥 좀 아닌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시면 현금을 좀 더 굴려나가는 투자를 해나가시면 최적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서 좀 더 뭐 궁금했거나 고민됐거나 좀 어려웠거나 좀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그냥 제가 자꾸 조급한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4년이 됐든 어쨌든 그 후에 그 보유하고 나서 갈아타기를 할 때 더 벌어져 있으면 어쩌지? 내가 뭔가 현금을 계속 굴려도 그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화 가치가 너무 빨리 하락을 하니까 자산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면서 내가 알뜰살뜰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그냥 가난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현 일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 그레이님 감정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인생이 되게 길기 때문에 투자도 되게 길게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자산을 하나하나씩 내가 보유해 나가는 게 월급쟁이가 가장 최적화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 사면은 오히려 돌아가요, 투자라는 게. 네. 그러니까 내가 비싼 시점에 사거나 아니면 내가 가치가 덜한 걸 사면 안 사느니만 못하되는 거예요. 돌아가요. 왜냐면 나중에 매도도 안 되죠. 내가 뭐 해외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잘 모르는 상태로 샀어요. 그러면 내가 또 고점에 물려가지고 떨어져 가격이. 그럼 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또 돌아가게 되는 거야, 오히려. 네, 그러니까 조급하고 뭔가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좋은 자산을 보유해 나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니까 알아보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더 직선으로 빠르게 가는 방법이라고 전 생각하고 제가 투자를 해왔던 부분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 다음에 회사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님. 내 인생에 돈이 너무 많아진다고 해서 막 만족이 엄청 커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내가 일에서의 만족, 뭐 예를 들어 뭐 관계에서의 만족, 이런 것들도 또 건강에서의 만족, 내 몸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이 되게 인생을 돌아봤었을 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막 계속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 몸도 건강해, 나 관계도 좋아, 나 일에서도 인정받아,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레이님이 그런 하루하루를 저는 보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도 잘 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요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